강인권 NC 감독 경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소식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식을 전해드리면 오늘입니다. 강인권 감독과 전격 계약을 해지를 발표를 했고요. NC의 발표에 따르면 성적 부진으로 침체된 분위기 쇄신을 위해 5강 탈락이 확정됨과 함께 강 감독의 해임을 결정했다. 잔여 시즌은 공필성 C팀 감독이 감독 대행을 맡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세영 기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를 사각도로 좀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오후가 이제 오후가 좀 넘은 시각에, 그러니까 20일 오후에 1시쯤이었나요? 그때 이제 경질 발표가 됐는데 침체된 분위기 쇄신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됐는데, 이게 어제 5위가 이제 확정되자마자 어제 논의가 바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어제부로 가을 야구가 그냥 사실상 탈락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취재한 거를 좀 다시 되새겨 보면 지금 오늘 오전까지 치열하게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경질을 해야 된다와 경질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팽팽하게 맞섰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질하는 쪽으로 오전에 결정되고 이제 오후 1시에 최종 입장이 나왔고, 그리고 창원에서 이진만 대표 그리고 임선남 단장 그리고 두 분이서 강인권 감독을 불러서 미팅을 하면서 자, 경질입니다라고 통보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슈는 사실 그거잖아요. 좋다. 9등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경질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 10경기도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지금 꼭 8경기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했어야 했냐가 사실은 가장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할 말이 많은 게 좀 이거는 진짜 나쁜 이별이라고 저는 봐요. 네. 이 감독에 대한 뭐 평가는 여러분들도 내리시고 뭐 다양하게 매릴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예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 8경기가 의미가 있나요? 남은 8경기, 9경기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 뒤에 끝나고 나서 이걸 발표를 되는데 이게 자연스레 끝나고 나서 해도 될 것을 같이 함께한 동료에 대한 예의가 맞나, 존중이 맞나, 이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면 NC는 팀 구호가 정의, 명예, 존중이거든요. 존중이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중요한 시즌이고 시즌 중반에 이런 결정 내렸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 NC가 어떤 또 그 더 큰 목표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 8경기 더 기다려주고 시즌을 마친다고 경질을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있었나요? 경질을 했다면?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고 제가 임선남 단장하고는 따로 통화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후배 기자 취재한 거를 좀 들어봤더니 3번의 공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반기 8연패, 후반기 11연패, 추석 전에 5연패. 이때 공민은 그럼 이때 했어야죠. 그렇죠. 그게 오히려 이제 성적과 분위기 쇄신의 취지에 좀 더 맞다라는 했으면 거죠. 그때 했어야 돼요. 실제로 야구계 이제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경질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야구계에 제가 이제 취재원들이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좀 물어봤어요. 이게 대다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이례적인데 뭐 감독은 파리 목수입니다. 뭐 다 인정하죠. 그런데 과연 이 감독을 이렇게 이 시점에서 왜 하필 지금 해야 되나 라는 의문을 품는 야구계 관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제가 10명의 전화를 돌리면 진짜 8명, 9명이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시점이지? 왜 이 타이밍이지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저희 댓글창에도 팬들이 좀 거의 다 왜 8경기 나면 이 타이밍이냐, 차라리 할 거면 그 11연패 그 기간에 했었어야지 이제 와서 8경기 나면 이 시점에 자르는 거는 타이밍이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좀 황당했던 보도자료에 이 내용이 있어요. 사령탑을 교체하는 것이 습관화된 조직 문화를 지향하고자 했다. 시스템과 리더십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현장을 꾸준히 믿고 지원했다. 그러나 분위기 쇄신을 통해 2025 시즌 준비에 중점을 둘 시기. 이게 무슨 말이야? 딱 그러니까 두 문장에서 어폐가 있구나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뭔 말하는 거야 이게?
아니 계속 사령탑이 빨리 교체되고 많이 자주 교체되고 이런 거를 지향하자고도 했다며. 근데 2025 시즌 준비를 위해서 교체를 했대. 그러니까 지금 왜 쇄신하냐? 뭐야 이게? 지금 왜 쇄신하냐? 쇄신할 거면 그 5강 싸움 하기 직전 그 11연패 하고 있을 그 시점도 아니고 이제 와서 쇄신을 왜 하냐라는 게 지금 이제 댓글 이야기죠. KH님은 예, 좀 저런 얘기를 야구에서 좀 많이 해요. NC가 지금 끝나는 그러니까 어떤 선수 혹은 감독이든 끝나는 시점에 기분 좋게 이별하는 게 그간이 엄청 많이 없었거든요. 돌이켜 보시면, 예, 뭔가 아까도 약간 뭔가 불명 군대로 치면 맞아요. 불명예 제대가 엄청 많아요. 맞잖아요. 그냥 중간에. 그러니까 네. 아까도 지금 김경문 감독 이야기도 나왔고 지금 이 기사에 이동욱 감독과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 계약 해지가 다예요. 네. 자 보세요. 김경문 감독 중도 사퇴, 네. 이동욱 감독 중도 사퇴, 중도 경질, 네. 뭐 사퇴나 경질이나 강인구 감독 중도 경질. 근데 다 보세요. 김경문 감독은 NC 신생팀 NC를 가을 야구를 자주 가는 가을 야구 단골 손님으로 만들어 놓은 초석을 다진 사람이에요. 중도 경질됐죠. 이동욱 감독은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어요. NC에 처음 그 리니지 검 뽑고 집행검 뽑고 만들어 놓은 중도 경질됐어요. 강인구 감독 불과 작년에요. 가을 야구에서 어마어마한 뭐 가을 신화, 가을 무슨 그거를 NC에서 엄청나게 어필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런 감독들을 경질했으면 다음 감독 누가 와야 돼요? 자, 한국 시리즈 우승 감독, 강팀을 만든 초석 감독, 그리고 가을 야구, 그리고 강인구 감독이 제가 보니까 5할 승률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행으로 58승 50패 했고 2023 시즌 75승 2무 67패. 올해 이제 성적이 부진했죠. 전체적으로 승률을 보면 193승 5무 191패. 예, 이게 맞는지는 좀 정확하게 체크해봐야 되는데 승률이 5할이 넘었어요. 딱 요렇게가 네, 통상이네요. 딱 5할이네. 197승 90패 57무 딱 5할이에요. 야, 모르겠어요. 네, 저는 왜 이런 시점에 이런 선택을 했는지 물론 뭐 구단하고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진짜로 댓글에 방금 저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감독이 3년 임기 채우면 호상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좀 이 수명들이 짧아지고 있는 건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많이 짧아졌죠. 네. 네. 많이 짧아지면서 그만큼 필드에 있는 이 감독감들을 많이 좀 없기도 해요. 네. 하도 많이 그 수명들이 짧아져서. 네. 다만 이렇게 오늘 같은 타이밍이어야 했나. 네. 자, 그리고 저는 예. 이번 경기를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게 이게 결과적으로 감독만의 잘못일까라고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거죠. 자, 팀 구성은 전체적으로 프런트의 몫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전력 구성은 단장의 몫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현장에서 못했다? 그럼 단장만 책임지면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 입장은 그겁니다. 네. 뭐 지난해 5강 패디 뭐 없어 다 인정을 하잖아요. 부상도 많다 인정을 하고 제가 감독을 두둔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감독만이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댓글에도 단장의 거치에 대한 이야기도 좀 올라오긴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NC가 이번에 감독 경질로서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위에 이제 뭔가 조직 전체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뭐 지금 벌써 그 뭐 임성환 단장이 뭐 그만둘 수 있네 네. 뭐 경제 게시판에 통보를 그런 얘기가 받았네라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예상이 올라오던데 그렇습니다. 그 단장은요 임원이거든요. 임원은 매년 계약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서 약간의 이제 반대 의견은 그거죠. 강인권 감독이 그럼 잘했냐? 잘한 건 아니죠. 어쨌거나 이번 그쵸. 시즌에 9등을 현재 확정이 된 상황이고 그렇죠. NC라는 그걸 팀은 두둔하려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NC라는 팀은 이번 시즌 1등부터 10등까지 다 해본 팀이에요. 네, 10등도 하루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 다 했고 5월 22일자가 2위를 하고 그 뒤부터 쭈르르르르 미끄러지면서 이제 9위가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 아니냐. 그렇죠. 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를 거면 그 전에 잘랐어요. 그렇죠. 네. 네. 두둔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두둔이라면 두둔이죠. 두둔이라면 두둔인데 이게 그 성적에 대한 두둔이라기보단 어떤 이
직장인에 대한 어쨌거나 이분도 이제 직장인이고 계약 직장인인데 요 분을 이렇게 큰 의미 없는 쇄신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시점에 자르는 게 맞냐 뭐 그런 이야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소문이야 있기에 있었겠죠. 당연히 뭐 저는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요. 나름 뭐 정세영 기자 NC 얼마나 많이 봤어. 그래서 제가 그나마 NC의 이제 창단 기자, 그러니까 창단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담당 기자였고 제가 4년 했고 고향이 창원이고 네. 이런 여러 창원 가지 창원 출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NC 경기는 뭐 제가 SSG 담당을 오래 했지만 NC 그리고 하나 이쪽 구단 경기들은 좀 관심 있게 보고 매일 체크를 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쪽에 이제 뭐 전체적인 그 소식에도 나름 좀 제가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이번 경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경질이었다.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했던 게 NC는 내년 대비 핑계로 시즌을 버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게 8경기 대의적인 말로는 맞죠.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야 8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내년 데뷔해. 그렇지만 이게 감독을 여기서 잘라가지고 할 만큼의 시급함이 있는 과제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저희는 물음표라는 거고요. 공백성 대행도 뭐 앞서도 이제 기사 제목으로 나왔지만 뭐 무거운 책임감을 좀 느낀다는 이야기를 또 했었고. 댓글에도 8게임에 뭐가 달라지냐. 네. 예, 좀 무겁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많은 팬들의 관심은 NC 감독 벌써부터 막 여러 명의 이름이 또 하마평이 요거 제가 봤을 때 감독이 또 이제 좀 경질이 되거나 그만두면 대체 그러면 근데 그 다음은 누구냐? 지금 당장 뭐가 지금 윤곽이 잡히고 어떤 대안을 딱 정해놓고 자른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부터 뭐 면접을 하고 하겠죠. 다만 NC가 그간에 해왔던 선택들을 보면 내부 승격이 많았다는 점 첫 번째. 그리고 이번에는 뭐 외부갑도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에는 외부 소율이 될 텐데 그러면 NC 감독 선임은 포스트 시즌까지 보고 결정된다. 그 말인즉슨 만약에 타 구단의 어떤 인사 뭐 지금 계속 나오는 뭐 이호준 감독, 이호준 코치 얘기 계속 나오는데 왜냐면 뭐 NC에서 그만 업적을 남겼고 뭐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만약에 이호준 코치가 된다고 나면 이게 포스팅이 끝나야 돼요. 끝나고 나서 작년에도 이호준 코치는 이 비슷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물망에 오르시고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예전에 이강철 감독이 그 넘어갈 때도 그때도 아직까지 발표 안 되는 거 보니까 두산에 있나 보다. 그런 얘기 있었죠. 이런 얘기 있었고. 그런 얘기 있었죠. 기사도 뭐 그랬죠. 한국 시리즈를 티내는 팀에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데. 홍명보 추천. 이제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올 거예요. 야인 감독들 총출동할 거고요. 현직 지금 NC와 뭐 어떤 연이 있던 코치들 다 나올 거고요. 시즌 중간에 류지연 감독 설도 있었잖아요. 그때 한번 교체. 맞아요. 맞네요. 시즌 중간에. 근데 여러 가지를 평가할 것 같아요. 근데 NC의 지금 성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리빌딩,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과의 호흡을 좀 더 길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잘 체크해서.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하마평에 오르내릴 만한 감독의 리스트들이 지금 댓글로 심지어 테임즈까지 나왔다고? 테임즈까지 나왔다고? 테임즈 좋다. 네, NC는 이제 뭐 면접이나 지금 감독들하고 선임이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면접을 보고 그 이제 오늘 이제 임원선당 단장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를 테스트해서 너네들하고 상황을 보고 면접을 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무 말 되졌지. 플레잉 매니저 박건우, 김수겸이네요. 아무 말 다 하고 있네 진짜. 야. 이종욱, 김진욱 나왔고요. 에릭 패디 돌아오겠다. 그렇습니다. 참. 양신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아무튼 조금 갑작스러웠고 8경기만 남겨놓은 시점에서 심지어 지금 정세영 기자님이 소문이 거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 정말 급작스러운 이야기. 만약에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끝나고라고 봤었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왜 타이밍을 굳이
저도 교체가 될 거라고는 계속 생각은 했고 음. 시즌이 끝나면 교체되겠구나라고는 했는데 지금 8경기 남기고 교체가 나온 거는 맞죠. 좀 놀랬고 어제 그 가을 야구 그 떨어진 걸로 그냥 이 시점으로 잡았나? 약간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뭐 네. 그러니까 NC에서 공식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한 것도 5강이 탈락이 확정되자마자 네. 경기 중에 논의를 했고 오전까지 논의를 했고 1시에 결정을 했고 이 미팅이 있었고 감독에게 경기를 통보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뭐 다른 나라들 뭐 외국계 기업들 들어보면은 나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날 보니까 내 카드가 작동을 안 하더라. 그냥 뭐 이런 말도 것도 없이. 있고 참 이 자본주의 사회가 무섭긴 하고요. 네. 자, 우정잉 나오. 야, 차기 감독 거기까지 왜 우정잉 나와? 좋고요. 이제 진짜 단디 감독 승격. 아무 말 대잔치네 네. 진짜. 이제 앞으로 NC 네. 사령탑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또 이제 이슈가 되고 기사가 나오고 뭐 영상들이 올라오고 할 건데. 근데 제 지금 느낌은 뭐 일단 한국 시리즈가 끝나거나 네. 아니면 그 가을 야구에서 있는 팀들 후보에 있는 팀들 코치가 된다면 그 팀의 일정이 끝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진다고 치면 10월 중순.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감독이 이 선수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많이 큰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약간 우문이기는 한데 네. 예. 이 감독이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왜냐면은 뭐 전략 전술이 야구는 다른 종목처럼 막 맞아. 많지 않고 네. 그러니까 매니저라 코치가 아니라 매니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즌 운영, 네. 장기 레이스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짜 큰지. 저는 미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우리나라가 감독의 영향이 좀 더 많이 있다. 있다고 봐요. 네. 미국은 아무래도 단장 쪽에 힘이 실리면 이쪽 저희 우리나라는 감독 쪽에 좀 힘이 많이 실리는 거. 그건 맞아요. 네.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하고 달리 우리 현장의 의견이 더 많이 받아들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는 감독이 야구하냐 선수가 야구하냐 감독의 영향이 크냐 선수가 야구하는 게 크냐 하는데 저는 후자가 좀 더 용장, 맹장, 지장, 덕장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차마 뒤에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얘기가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에는 감독의 영향이 크다. 네. 근데 확실히, 일반적으로 네. 이제 감독 명장이 왔을 때 이 팀을 얼마나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러니까요. 야구계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진짜 명장인 감독들은 플러스 5개 정도를 바꿀 수 있는 감독이다. 그러면 5할 이상을 만든다면 플러스 5개면 준 플레이오프 혹은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는 감독. 근데 만약에 우리 팀이 준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는 전력이면 플러스 5개면 결국에는 한국 시리즈를 갈 수 있는 감독. 감독이 맥시멈으로 한 시즌에 운영을 했을 때 플러스 시킬 수 있는 승수는 5승 정도다. 뭐 이런 얘기를 야구계에서는 좀 합니다. 자, 뭐 어떤 팬들에게는 우리 팀 감독이 또 뭐 큰 마이너스이기도 하겠고 네. 어떤 팀에게는 또 플러스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아마 웬만한 스포츠 팬들이 진짜 1등 팀 아니면 네. 우리 팀에 막 다 만족하고 우리 팀을 좋아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승팀 감독도 욕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네. 또 스포츠의 구단의 어디에 기준이 숙명이기도 있냐에 또 하고. 다르니까. 네. 댓글이 너무 재밌네요. 홍명보도 나오고 진짜 별별 사람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이 너무 재밌네요. 이대호는 안감. 네. 예, 마이너스 144 하시는 분 계시고. 홍명보 비싸서 안 된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시즌이 끝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또 느껴집니다. 네. 네, 뭐 이렇게 네. 인사도 항상 뭐 생기고. 올해는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겨울에 많이 들릴 것 같긴 해요. 올해도 지금 한화가 일단은 최원호 감독이 경질이 됐었고 네. 결국엔 시즌 막판에 네. 또 강인권 감독까지 경질이 되면서 이제 근데 한 시즌을 10개 감독이 다 끝까지 가면 그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미가 없긴 해요. 왜냐면 이 순위가 달릴 않아요. 수밖에 없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네. 랭크가 매겨지니까 네. 쉽지가 않아요.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